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서영상 신혜원 기자입니다. 헤럴드 경제가 새로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동산 360을 개설했습니다. 오늘은 행운과 성공을 상징한다는 청룡해를 맞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국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2024년 부동산 시장 분석에 앞서서 현재 부동산 시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23년도 1, 2월 달의 거래량과 그리고 2023년도 7, 8월 달의 거래량 그리고 2023년도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과 연계되면서 현재 보게 되면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다. 즉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거주용 부동산은 좀 침체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금리는 어떻게 되고 또 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뭐 금리까지는 전문 쪽은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쪽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뭐 경제 전반에 대한 금리라든지 뭐 예컨대 채권 등등은 제가 뭐 좀 부족합니다만, 이 금리가 급격히 내리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경제 사항 등등이 있는데 최근 우리가 살펴볼 때에는 금리가 가장 큰 변수고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급량 부족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과 수요에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 2024년도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2025년도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과거의 입주 물량보다 상당히 낮은 입주 물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겠지만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은 금리에 대한 것보다는 공급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전세값에 대한 상승은 조금 우려될 수 있다, 좀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의 수요 위축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뭐 소비자들, 매수자들, 예비 매수자들이 조금 집을 사는 시기를 늦추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수요 위축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수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과 예컨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존하겠죠. 그래서 매도가 우위냐 매수가 우위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시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예컨대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게 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저금리 대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 추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게 되면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 풀리면 매수 시점이 좀 당겨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올해 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충분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미 예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어느 그 금리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초에 역전세를 우려했었는데요. 결국에는 후반기에는 전세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같은 전세값 상승 추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특히 거주용 부동산은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뭐 이런 식의 종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빌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립주택이 될 수가 있는데 빌라의 그 깡통 전세 이런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파트는 좀 안전한 임차다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전세값이라는 것이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에 좀 이렇게 후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점이 언제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 매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임대차 시장에 전세도 있지만 사실 월세도 있잖아요. 최근에 월세값이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2024년 월세값은 좀 추이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월세 선호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좀 낮게 하고 월세 쪽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월세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수요 공급 차원에서 월세에 대한 좀 시장은 강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PF 부실 우려에 따른 많은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위기,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되는 상가 분양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시공사 특히 시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또 연관 지으면서 금융 쪽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서 조금 불안한 지금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즉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또 중요한 게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은 일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의 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공약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총선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되면서 그 매수세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 하락에 대한 것들이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언제 사야 할지, 그리고 집을 옮기고 싶으신 분들인 유주택자분들은 집을 언제 팔아야 할지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이게 무주택자분들은 예컨대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새 그 공공주택 분양이 요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홈이라고 하는데 요 뉴홈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청약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뉴홈이 분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든지 또 다자녀 특별공급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이렇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공공주택에 해당되는 어떤 분양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 즉 뉴홈에 관련된 것들을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 이렇게 청약하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전세 안고 집을 사는 전략을 좀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 돈 갖고 내가 산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세 안고 집을 사놨다가 조금 6년 후에 8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가 만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산다면 2021년도에 최고가가 이렇게 형성이 주로 됐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 지방 할 거 없이 2021년도가 최고가가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 최고가 해당되는 가격에 지금 현재 매수 시점에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이렇게 하락되어져 있는 매물이 있다면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방 경기, 서울 조금씩 입지에 따라서 30%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25%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락된 매물은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언 아닌 조언을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그 주택 수요자들의 매도 매수 타이밍도 사실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어느 지역에 좀 주택을 사야 될지 이 부분도 사실 큰 고민이잖아요.
교수님께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올해 이 동네 좀 주목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추천도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런 그 쪽에 뭐 금융 관련된 여러 많은 기관에 제가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지금 쭉 하고 있고 뭐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살아남은 것은 제 신조가 가늘고 길게 하자라는 마인드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왔던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지역을 제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까지 왔는데 유튜브 또 이렇게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든 헤럴드 창립과 관련된 특집이니까 제가 좀 오용을 영광입니다. 무릅쓰고라도 말씀을 좀 드린다면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뉴홈과 관련된 부분은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의 뭐 창릉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남 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사전 청약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뭐 대상 지역과 연관해서 상당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지하철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하철은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을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23개의 지하철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는데 이제는 10호선과 11호선은 계획이 없습니다. 당분간. 그 대신에 계속 지금 있는 그 지하철 라인을 연장합니다. 연장. 라인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뻗쳐나가기 때문에 그 연장되는 그 예정된 지하철 역 주변이라든지 뭐 다 알다시피 2024년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 노선과 연관되어 있는 역 주변이 되겠죠. 다만 그 역 주변에 걸어갈 만한 거리여야지 그 역이 생긴다고 해서 뭐 그 모든 주변 지역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 역세권에서 걸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30년, 2040년 서울특별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간 구조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 특히 2040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수변 지역들을 이렇게 활성화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많이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과 관련된 지역들, 즉 산지형 부동산이 아니라 평지형 부동산은 평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탄성이 있는 대상 지역을 조금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국 교수님과 부동산 시황 그리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많은 부동산 정보 부동산 360과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